과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쓸 것이냐, 또 그 장면이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포토라인 쓰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7월, 김건희 8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예상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아니고. 아니 누가 예상해보라 그러더라고. 특검이 좀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검보 임명도 빨리 되고, 또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구속 만료 전에 뭐 재구속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특검 중에 이번 그 특검이 조금 수사 기간을 길게 보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수사 다 마치고 관련자들 다 기소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검찰이면 모르겠지만 검찰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특검은 이제 인력 파견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력하고는 다르거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16개예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파견 많이 받아서 수사를 동시에 한다 그래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병합하든가 비슷한 의혹들은 아니면 가지를 쳐가지고 그냥 의혹 수준인 거는 다 이제 정리를 하든가. 결국 이제 내란 특검이 관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환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그래서 이게 계엄의 동기하고 다 직결된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내실 있게 수사되느냐가 내란 특검에서는 관건이 아닌가 싶고, 세 특검 중에 그나마 그 중에 쉬운 거는 저는 최혜병 특검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 대통령 경로 누가 지시했나 이것만 밝히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특검 자체의 수사의 그 흐름들을 전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불파장이 제일 걱정이에요.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최혜병 특검에도 그 당시에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분이 우리 당 국회의원 하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뭐 말할 것도 거기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궐선거, 지방선거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계엄 특검에도 우리 당에 관계되신 분들을 소환할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세 특검 모두 특검이 본격화돼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소환 조사만으로 일단 뭐 텔레비전에서는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특검의 가동과 저기 개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엄청날 거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수사 상황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쓸 것이냐, 또 그 장면이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뭐 오히려 잘 됐다, 나오겠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장면 이런 건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히려 잘 됐다 이 얘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전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말한 거 아닌가요? 낭설이고요. 허장성세고. 허장성세. 물론 이제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예. 그냥 몸 아프다고만 해석하기에는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검찰 수사 피하는데 특검 수사라고 안 피하고 싶겠어요. 일단 이제 소나기가 먼저 내리니까 검찰 수사가 그거부터 피하고, 나중에 또 이제 특검이 그 다 이제 구성 완료하고 관련자들 수사하고 소환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심리인 것 같고, 포토라인 쓰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시절에 그냥 대면 조사하고 그걸 위야무야 해가지고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품배 사건. 근데 지금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검찰의 소환도 다 피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특검 소환에 뭐 우물쭈물대거나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하고 이러면 바로 구속사유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가능성이 높죠. 내란 혐의 말고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을 이유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7월, 김건희 8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예상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아니고. 아니 누가 예상해보라 그러더라고. 그 사이에 우리 8월달에 전당대 치러야 돼. 그러니까.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특검이 지금 수사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8월에 전당대회 못할 수도 있어요. 후폭풍이 어떻게 불지는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데 일단 전당대회는 일단 쇄신파하고 구태파 이 둘 싸움일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탄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학에서 안보 결집 효과라고 바깥에 적하고 싸우게 되면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결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뭐 내부 총질하지 말자. 예컨대 중진들 몇 명 소환하고
윤상현 소환하고 뭐 추경호 소환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거 우리 당 다 주는데 무슨 뭐 여기서 무슨 개혁이냐 나발이냐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의 여파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에 미칠 후폭풍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어떤 측면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